됐고요. 오케이. 요거 그냥 순서만 얘기할게요. 아예 지금 바꿔버릴게요. 지금 제가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래프레그 하시는구나. 좋은 거 하시네. 음. 이 준서는 이제 지워버리고, 제 업로드로 이렇게 대신하고, 요거는 그냥 노 스피커, 그래서 노 미팅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아예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노 미팅, 노 스피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게시해 놓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순서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또 집중 못해서 그 들어오는 걸 끌 수 있으니까 키는 거를. 근데 이게 참가자가 주최자가 허락을 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들어오지?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도 뭐야 그때그때 다르더라고.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줌을 완벽하게 잘 못 쓰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요거로 설명하고, 일단은, 여기 하나 노트북 뷰어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프 레그를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레그가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레그의 활용도는 어마무시하고요. 사실은 그 뭐죠? LML 그 가장 활용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레그인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 레그를 사용하는 그런 응용 인더스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취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레그는 사실은 여기 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짝 나오는데 기존의 레그 그림 한번 설명드리면 뭐 이거 베스트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자료니까 그 자료의 완성도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그냥 그대로 제가 따라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그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그 하면은 보통 요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컬러 빨간색으로 할까? 자, 우리가 무슨 문서가 있으면은 문서를 그냥 청크 내죠. 잘라서 그 자른 조각 하나하나를 다 그 벡터로 바꾸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와 같은 DB로 만들어서 그걸 벡터 DB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벡터를 뽑아내서 그것을 컨텍스트로 해서 이 쿼리와 말하자면은 이 컨텍스트를 한꺼번에 LML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앤서, 답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적인 그 전통적인 방식 또는 이걸 뭐 바닐라 무슨 기본적인 거라서 바닐라 레그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체적인 컨텍스트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질문이 이 그 말하자면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청크에 답이 있을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만 이 맥락을 다 이해해서 그 맥락 안에서 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완벽하지 못한 그러니까 완전히 답을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어설픈 대답을 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은 지금 그 그래프 레그라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레그도 제법 됐어요. 한 1, 2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레그를 가지고서 우리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프 레그는 일단 그래프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래프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프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펜을 제가 선택하는 방법을 또 지금 보면은 보통 그래프 하면은 그 어떤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냐면 knowledge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 그래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컨텍스트에서 그 노드 말하자면은 그 뭐죠? 엔터티들을 뽑아내고 그 엔터티들과의 관계를 엣지로 쓰는 즉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된 이러한 그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뭐 모나리자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름, 이런 것들, 다빈치, 이런 것들이 엔터티가 돼서 노드로 설정되는 거고요. 그 노드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은 보통 엣지로 표현해서 그 엣지에 말하자면은 그 관계에 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그래프를 참조해서 그 소위 대답을 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프 레그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프만 만들면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기존의 방법론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LML이 그거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요 그래프 레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알고서 설명을 들으면 되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 다시 한번 뭐 이런 겁니다. 그래프라고 하면은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드에는 엔터티.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있지만 커피를 그 소위 브링하는 방법, 그죠? 커피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콜드 브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백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프레셔 브루잉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는 거고요. 노드와 릴레이션으로 빈 이펙트 등등 이와 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프를 만들려면은 그 노드에 뭐가 들어가고 노드와 노드의 관계가 정의되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물론 그런 어떤 테이블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래프로 변환시키든지 하면은 되긴 되는데 이런 테이블을 구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LML이 이 그 주어진 unstructured 데이터로부터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래프에 들어갈 핵심적인 노드 값과 그리고 릴레이션 값을 너무 쉽게, 너무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게 말하자면 특징이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널리지 그래프에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여기 특히 이 모든 거에 이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 그래프 레그 알고리즘에서의 특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 똑같진 않지만 그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뽑아냅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 그 노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엔터티. 보통 우리가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개체로 번역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들, 장소, 뭐 사람 또는 뭐 이벤트 또는 어떤 컨셉트, 개념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요. 이런 개체들과 개체들 간의 말하자면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소위 릴레이션. 요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엔터티를 우리가 추출해야 되고 그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직도 지우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지운 거였죠. 자, 세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는 뭐냐면 그 노드들의 그룹입니다. 노드들의 그룹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덩어리 져서 그거를 커뮤니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커뮤니티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세 가지 그 엔터티와 관계와 말하자면은 그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구성을 해주는 게 사이 그 그래프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레그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소위 그래프레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 자체가 그래프레그가 얘네 브랜드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 명사로도 그래프레그라도 쓰는데 얘네들이 그걸 자기네 그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그래프레그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레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은 그
텍스트를 읽어 드려야겠죠. 근데 그걸 청크 단위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청킹을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레그랑.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청크를 그냥 우리 예전에 어디죠? 그 벡터 스토어를 하는 그 바닐라 레그에서는 요 청크 하나하나를 벡터라이즈 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크 안에서 엔터티라는 것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관계,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다 추출합니다. 그 한 청크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청크마다 이런 엔터티와 말하자면 릴레이션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청크 단위 하나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청크로부터 유사한 것들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을 오버라이팅을 해가지고 머징을 합니다. 즉 그 엔터티와 릴레이션 머징을 하고 그 머징 된 다음에 그 각 청크마다 이제 그 서머라이징 약 그 요약본을 생성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생성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그 알고리즘이 이미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든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링크 하나 걸어놨긴 놨는데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중에 비슷한 노드들끼리 덩어리져서 그것을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부를 거고 그 하나의 커뮤니티를 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들 간의 유사한 커뮤니티들을 또 말하자면은 클러스터링해서 단계를 여러 단계를 둡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또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그룹 짓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이 커뮤니티 리포트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즉 그 노드들을 그룹 졌으니까 그 그룹진 노드들이 어떠한 것들을 그룹진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리포트에 말하자면 요약본 그리고 이 리포트와 요약본도 또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여기 그 말하자면 그래프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임베딩 만드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이 여기까지 왔을 때 만들어진 거를 직접적으로 이 노드와 그리고 릴레이션도 또 임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베딩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엔터티도 임베딩 하고요. 그 엣지도 릴레이션도 임베딩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의 그룹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요약본과 그리고 커뮤니티의 설명 내용까지도 임베딩을 해서 요 두 가지 임베딩은 결국엔 다 벡터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활용해서 대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킹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청킹 과정. 그냥 지금 거는 그래프 레그하고 상관없는 일반적인 레그를 먼저 청크 단위까지 가는 거를 한번 우리가 이거는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그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그 똑같이 그 GitHub 주소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아마 그 이런 거를 레그 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각 셀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니까 이 텍스트를 그냥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거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현재 있는 폴더 밑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txt 파일을 읽어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금 도큐멘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고요. 파인 튜닝 방법론에 대한 그 문서인데 굉장히 긴 문서예요. 그거를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그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그 소위 청킹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한 1200개 토큰을 기본적인 사이즈로 하되 오버래핑을 한 100개 정도의 토큰을 오버래핑 왜냐하면 잘려서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문맥이 잊어먹으면 그래서 고정 단위로 잘라서 요걸 텍스트를 스플리터 청킹한 거고요. 그거를 그 여기 완성된 건 이겁니다. 이건 스플리터를 초기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요 밑에 있는 건 별로 요거는 그냥 .dm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베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소위 엔터티하고
그 릴레이션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LML을 쓸 거기 때문에 그 .env를 통해서 제가 오픈AI API 키 하나를 그냥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자, 요게 중요한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오픈 AI LML을 가져오는 겁니다. 모델은 이걸 썼어요. GPT-4를 쓸 거고요. 그런데 요 템플릿을 보십시오. 요 템플릿은 이따가 또 다시 원래 파일도 한번 보여주긴 줄 건데 그 그래프레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가 뭘 하는 프롬프트냐면 뭐 굉장히 긴 내용인데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게 뭐지? 라는 거는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제가 진작에 확대할 걸 잘못했네요. 지금 보세요. Given a text document that is potentially relevant to this activity 어쩌고 저쩌고 entity identity 여기서 오른쪽으로 지금 못 가는군요. 제가 스크롤이 안 돼서 이게 뭐냐면 그 내가 문장을 줄 테니까 거기서 entity를 다 뽑아내. 그리고 그 릴레이션도 다 뽑아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있는데요. 스텝 1에서 그 엔터티는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 엔터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엔터티 이름은 여기다 쓰고 처음에는 엔터티라는 이러한 그 쿼테이션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딜리미네이터라고 써. 그 다음에 엔터티 타입을 여기다 써줘. 그러니까 엔터티 네임과 엔터티 타입과 엔터티 디스크립션을 추출하면 그거를 이러한 포맷으로 정리해서 출력해 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LML이 너무 스마트하니까 이런 거를 요 정도만 줘도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요거 두 번째 거는요. 그 소위 릴레이션을 뽑아내는 건데 그건 어떻게 뽑아내느냐? 소스 엔티티하고 타겟 엔티티, 릴레이션 디스크립션 그 관련 정도를 스트렝스로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말하자면 환산해서 해. 그리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추출할 때 릴레이션은 이렇게 어떠한 그 포맷에 맞춰서 출력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물론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이 프롬프트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사용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런 설명을 위한 프롬프트가 아니라요. 지금 보세요. 이그젬플을 주는데 이그젬플 보면은 이런 식인 겁니다. 이그젬플 보면은 텍스트를 이 정도의 텍스트를 이만한 길이의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청크를 줄 건데 그 청크의 한 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청크라면은 네가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엔터티는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 differential privacy, health, 뭐 care, 그 다음에 federated running, adversarial training 이게 지금 찾아진 엔티티의 한 가지 예고요. 릴레이션은 관계는 이렇게 찾아 하면서 관계에 관한 그 타겟 말하자면 뭐죠? 타겟 아마 제가 완벽하게 이걸 외우지를 못했는데 아마 두 개를 뽑게 돼 있잖아요. 아마 첫 번째 게 아마 소스 엔티티고 두 번째 게 아마 타겟 엔티티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소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소스 엔티티일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찾으면 엔티티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첫 번째 게 소스, 두 번째 게 타겟 엔티티 해가지고 그것의 관계를 이렇게 그 뒤에 또 설명, 디스크립션을 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해요.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가 이렇게 찾아줘라고 지금 프롬프트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보면요. 이 밑에 또 두 번째, 즉 그 퓨처 러닝인 거예요. 첫 번째 예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리얼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리얼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가 지금 입력으로 들어올 테니까 이거
그 프롬프트 말하자면은 그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텍스트를 이로 바꿔치기 할 거니까 여기 아웃풋에다가 그 다음에는 출력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랭체인은 이제 많이들 좀 경험을 한두 번 해봤으니까 지금 그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그 오브젝트 있거든요. 랭체인에서 제거하는 from template to고 바로 지금 여기 앞에 쓴 이 내용이 결국에는 그 요겁니다. 요거 프롬프트 템플릿이고요. 요 프롬프트 템플릿을 써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출력해 주는 건데 그거를 요렇게 이런 그 체인 형태로 만들어줘서 프롬프트가 들어갈 거야. 그거 가지고 LML은 이걸 쓰고 결과물은 그 스트링 아웃풋 파서를 해서 결과물을 출력해줘.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는 랭체인을 써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뭘 해본 거냐? 지금 그 텍스트를 읽어 드렸는데 텍스트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25번째 청크 하나만, 25번째 청크만 뽑아서 그거를 요 체인을 한번 랭 체인으로 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얘는 리스폰스는 뭘 나타내야 되냐면 이 청크가 갖고 있는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을 출력해 줘야 돼요. 이 그 그래프 레그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프린트한 결과를 보면은 아주 놀랍게 잘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LML 파인 튜닝에 관한 방법론에 관한 책이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25번의 내용이 뭐였는지 저 기억 안 나지만 이따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evaluation matrix라는 엔터티 찾아줬고요. 그거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고요.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엔터티, 크로스 엔트로피, perplexity, 뭐 factuality 몇 가지 뭐 LML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거를 다 얘가 찾아낸 거고요. 지금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은 뒤에 가면은 이제 엔터티 계속 나오다가 굉장히 길어요. 엔터티가 꽤 많이 뒷부분에 이제 릴레이션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릴레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릴레이션인데 릴레이션의 그 소스 엔터티고요. 얘는 타겟 엔터티고 그 사이에 설명이고요. 이 번호가 말하자면 스트렝스, 그 관련 정도가 숫자로 주어졌는데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네요. 요거는 근데 관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씩만 뽑아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게 지금 그 요런 식으로 추출된 거예요. 지금 엔터티 샘플 하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릴레이션 샘플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티는 그 요렇게 엔터티 네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엔터티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게 다예요.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엔터티와 그리고 타겟 엔터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 다음에 스트렝스까지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프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물론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각화시킨 거고, 그래프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엔터티가 뭔지를 찾아내고, 엔터티들과 엔터티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얻어졌다. 그러면 그래프가 완성된 겁니다. 그게 그래프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 디지타이즈 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그래프를 그 직접 이제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은 그 그래프 레그에서 요거는 그 사실 커맨드 라인으로 보통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요런 커맨드가 다예요. 그러니까 두 줄이 전체예요. 그래프 레그를 그 초기화 시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인스톨 하는 거고요. 그래프 레그 인스톨 한 다음에요. 그 루트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루트 폴더를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init, 루트,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폴더고요. 그 폴더 안에 input이라는 서폴더가 있고 그 서폴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input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요 폴더거든요. 여기에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한 제가 설명드리는 그 여기
요 레그라고 한 거 안에 여기 제가 요 말씀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레그 요렇게 했고 요거를 이게 말하자면 루트 폴더고요. 루트 폴더 안에 인풋이라는 요렇게 인풋이라는 요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텍스트 파일을 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저 빨리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 두 줄이 다예요. 저도 이거 실험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초기화 시키는 거고 요게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그래프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 벡토라이제이션까지 다 끝나버려요. 혼자 다 해요. 인덱스라는 명령과 함께 그 하면은 되고 근데 여기서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파일이 이거를 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폴더를 여기 로컬에서 지금 작업한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자, 이게 말하자면은 레그 테스트라는 게 루트 폴더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풋 요거 시작 전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이 텍스트 파일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긁어다가 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니고요. 텍스트 파일은 거기까지 된 상태에서 init이라는 거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걸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만드는데 야물 파일 하나 만듭니다. 야물 파일. 야물 파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 그 API 키 어떤 그 제공할 때 그 이름이 뭐야? 그리고 LML 모델 뭘 쓸 거야? 이런 거 정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건 똑같은 거죠. 이거는 LML용이고요. LML뿐만 아니라 임베딩도 그 LML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임베딩에 사용될 그 LML 교수님, 모델. 네? 발표 중인데 제가 좀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네, 네. 열심히 따라가다가 놓쳐가지고 그러는데요. 방금 전에 그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스플릿된 텍스트가 레그 텍스트 밑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걸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텍스트가 사실 이 그래프 레그로 설명할 텍스트인가요?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텍스트가 제가 지금 인풋으로 살짝 보여드린 텍스트는 네, 뭐냐면요. 네, 네, 전체 그 말하자면 책 한 권이에요. 근데 보통 책 한 권을 다 벡토라이즈 안 하잖아요. 네. 청크 따르잖아요. 청크 단위로 자르잖아요. 그 예, 청크 그래서 단위로 자른 거를 아까 그 프롬프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결국 지금 이제 위에서는 어떻게 만든다를 쭉 설명해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점프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로 그래프 레그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걸로 네, 됐을 때 내가 네. 서비스할 텍스트 데이터가 그건 거죠, 인풋에.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헷갈렸어요. 저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요번에 아니죠, 아니죠. 그게 리소스죠. 처음 그러니까요. 시작이 도큐멘트예요, 그게. 그게 그래프 렉으로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그렇죠. 도큐멘트가 예, 그렇죠. 그거가 좀 헷갈려요. 듣는 사람 네, 입장으로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YAML 파일은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LML 모델 번호, 이름, 그리고 API, 임베딩 모델 이름, 임베딩에 사용할 API 키 이런 거 쓰고요. 그리고 청크 지금 아직 청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한 청크 거죠. 단위도 여기서 줄 수가 있어요. 1200 토큰 바이 뭐 오버랩 100 토큰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요 뒤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내부적으로 얘가 사실은 아까 이 프롬프트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잖아요. 네.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어서 이거를 파일로 가져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엔터티와 릴레이션을 추출하는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파일이야, 그걸 알려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즉, 그 그래프 추출 텍스트, summarization, description 텍스트 이게 말하는 프롬프트들이에요. extract, claim 텍스트 뭐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얘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이닛을 네?
아까 방금 전에 init이란 명령을 해주면 저런 게 자동으로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닛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야물 파일 만들고 요걸 만들어요. 또 야물 파일뿐만 아니라 여기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 측면에서, 그쵸, 그쵸. 네,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들이 다 만들어져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시스템 쟤네들은. 프롬프트,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가져오는 거겠죠. 설치를 네, 해놓으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저 네, 그래프 레그라는 명령어에서 저런 걸 그렇죠.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닛이 하는 게 그 그래프로 초기화. 생성하고 음, 추출하는 데 사용될 프롬프트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줄 거는 내가 서비스할 아까 그 인풋 그렇죠. 아래에 있는 텍스트 정보. 그렇죠. 음, 사용자가 해줄 거는 딱 두 줄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 두 줄이에요. 이닛이 그 야물 파일 만들고 그 만들고. 프롬프트 가져오고요. 인덱스라고 요건 몇 분 걸려요. 요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추출하고 그거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많은 작업을 해요. 그 엔터티 추출하고 릴레이션 만들고 그걸 머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커뮤니티 생성된 거에 대한 요약본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놔요. 저 그러니까 이닛한 다음에 인풋에 파일을 넣어줘야죠. 그래야지 인덱스를 제가 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폴더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알아요. 그냥 이닛하기 전에도 넣어줘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줄이 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렉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만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하나가 그 안에 생겨요.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여기 볼게요. 네. 거기 가보면 이 렉 테스트에서 조금 전에 그거를 그 소위 인이 다음에 인덱스를 돌리면 없던 아웃풋이 생기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거의 모든 그래프 관련된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보통 음, 나도 처음 보는 그 파일 익스텐션인데 사실은 거기 뭐죠? 펜다스에서는 많이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파르킷이라는 그게 있는데 펜다스에는 원래 행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는 음. 종 단위로, 열 단위로 들어가요.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 엔터티 하나 볼까요? 엔터티 가보면 안 보이는구나. 보이나? 하여튼 그거를 읽어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읽어오는 걸. 직접은 안 보이나 보네. 그러니까 그 뭐죠? 펜다스에서의 PD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은 행인데 얘는 열로 정리됐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펜다스로 읽을 수 있어요. 파켓 파일을. 엔터티를 읽어와 봤고요. 그래서 5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읽어왔더니 얘가 찾은 것 중에 GPT-3라는 타이틀 엔터티가 있는 거예요. GPT-4라는 엔터티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건 파인 튜닝에 관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에 관해서 지금 엔터티가 다 찾아졌어요. 그리고 엔터티 설명도 다 되어 있어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자, 엔터티뿐만 아니라 관계도 또 다른 파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가보면은 GPT-3하고 GPT-4라는 소스 타겟과 그 엔터티와 타겟 엔터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뭐라는 거. 아까 얘기한 거 바로 그거예요. 얘가 이렇게 잘 찾아요. 웨이트, 가중치도 다 찾고요. 자,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터티와 관계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가지 더 해요. 커뮤니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커뮤니티는 별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레벨 1 그 커뮤니티와 그러니까 레벨 제로죠. 처음에는 레벨 1 그러니까 시작은 레벨 제로고요. 이 VL. 이게 레벨 제로 커뮤니티는 그냥 노드들과 릴레이션으로 다 엮어놓은 거예요. 얘가 근데 얘를 노드들을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습니다. 여기 있던 것 중에 비슷한 색깔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비슷한 애들을 군집을 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레벨 1 커뮤니티야. 그러면 얘가 레벨 1 커뮤니티의 첫 번째, 레벨 1 커뮤니티의 두 번째 거, 레벨 1 커뮤니티 세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짓을 여러 번 해요. 그것을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시어리를 저는 많이 공부한 적이 없지만 뭐 뭔지는 짐작은 가요. 어떻게 하겠는데 여기에 다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요 레이든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벡터라이저 하는 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지금 요거는 그 소위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또 정리해 놓은 건데 그 각각의 커뮤니티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제로, 커뮤니티 원, 커뮤니티 쓰리, 커뮤니티 4까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커뮤니티가 더 깊이 굉장히 그 커뮤니티 레벨을 여러 단계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커뮤니티 레벨을 제가 끝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레벨이 있고요. 레벨마다 종류에 하는 그 커뮤니티 그 그룹 이름이 다르겠죠? 그 번호까지 해서 그걸 다 볼 수 있고 이건 커뮤니티 리포트라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여기에 그 또 문서로 또 갖고 있고 이걸 벡토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 커뮤니티 리포트의 그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레벨 제로의 커뮤니티 리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 아는 그 막다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Transformer Based Language Model, The Transformer as Functional Architecture, 그러니까 마치 그 문서의 요약본 같고요. 그 제목과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썸메리는 요 내용의 리포트에 관한 또 요약까지도 썸메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말하자면은 그 설명을 할 때는 요 커뮤니티 정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거를 저는 요 시각화하는 방법은 아마 그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까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림으로 제공되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문서를 지금 그래프로 만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지만 어떤 그 노드가 큰 거는 아마 거기에 속한 노드들이 많은 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색깔은 아마 같은 커뮤니티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풀 사이즈 PDF 가보면 좀 더 큰 그 그림도 있긴 한데 그냥 PDF 파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동떨어진 놈도 있기도 해요. 그냥 연관성이 없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어쨌든 레벨 네. 올라갈 때 그 전에 레벨 거를 대상으로 계속 하는 거죠? 하이라키컬하게. 네.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갈 때 레벨 1,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완전 그룹째 있는 거니까 점점 그렇죠. 줄어들겠죠. 노드 개수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노드죠, 일종의. 레벨 1의 결과 갖고 레벨 2를 그룹 짓는 거고 레벨 2의 그렇죠, 결과 그렇죠, 그렇죠. 갖고 레벨 3. 캐스케이딩 그런 형태로. 설명을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잘 정작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마 네. 그거를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그래프가 만들어진 게 다예요. 그래프를 만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레그를 해야 되는데 이 레그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래프 안에 정보를 매칭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따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레그 어플리케이션 여기서 오픈 소스에서 그걸 제공해 줍니다. 그 제공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글로벌 서치 가능하고요. 로컬 서치 가능하고요. 드리프트 서치라는 게 가능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좀 다르지만 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건 전체 맥락에서 답을 가져올 땐 이런 걸 쓰고요. 그 구체적인 그 정보에서 답을 가져오려면 요걸 쓰고요. 요거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답을 내려면 요런 서치를 쓰면 되는데 그거 쓰는 방법도 너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실은 명령 자체는 간단한데 그걸 커맨드 라인으로 보통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를 뭐로 쓸 거, 잠깐만요. 실제로 실행시켜야 될 그 커맨드 라인의 명령은, 음,
여기에 얘가 없군요. 사실은 그래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그러니까 명령문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레그 하고 요거는 쿼리를 하고 루트 그 말하자면 패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폴더 가르쳐주고 메소드 가르쳐주고 쿼리 하면은 되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레벨도 우리가 막 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쉽게 쓰는 방법으로 여기서 지금 요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어디 있죠? 쿼리 그래프렉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요 함수를 부를 때 그 메소드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메소드를 글로벌로 주면 글로벌 서치를 하고요. 메소드를 로컬로 주면 로컬 서치하고요. 메소드를 드리프트라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면은 그 명령어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이게 실행시킨 명령어가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거라고 저 생각했는데 좀 빠졌는데요.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런을 시키는 게 이거고 커맨드는 여기서 만들잖아요. 커맨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요 스트링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프 레그 다음에 쿼리 주고 루트 패스가 뭔지 가르쳐 주고 메소드 리플레이스 하고 쿼리 문제 요거는 사용자가 질문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커뮤니티 앱에는 줄 수는 있는데 이건 일단은 디폴트 값을 쓰는 것 같고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쿼리 그래프에 가서 쿼리 문장은 이거야. 내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렉 할 때 질문 그 뭐죠? 유저 쿼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How does the company choose between leg, fine tuning 또는 different path approach?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더 추가했어요. 응답 반드시 한글로 해줘 하니까 한글로 답해요. 그리고 메소드는 로컬로 해. 하고서 요 쿼리 그래프 레그라는 요걸 실행시키면 이 문장이 사실은 여기서 한 줄짜리 그 커맨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줄줄이 그러니까 쿼리가 뭐고 루트가 어디고 메소드가 뭐고 요걸 전달해서 그냥 그 백그라운드에서 프롬프트가 실행되는 거겠죠. 그 결과를 그냥 리턴 받아요. 근데 그 결과를 먼저 볼게요. 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제가 잘못된 아, 실패한 걸 보여주고 있군요. 저거는 그 다른 거고요. 제가 그 다른 거 실험하다가 실패했던 거고요.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 부호가 왜 안 나오지? 이게 쓱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라. 음, 노트북 뷰어 여기 있네. 요거구나. 노트북 뷰어가 요거 같아요. 그죠? 요거죠. 자,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실행시키는 건 요거 그러니까 두 개, 쿼리 주고 메소드만 주면은 그 제공되는 그래프 레그의 쿼리가 진행되고요.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 한번 볼게요.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은 회사가 그 파인 튜닝 방법 중에 그러니까 레그 쓰는 게 좋아, 파인 튜닝 쓰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 효율적인 그 파인 튜닝 PFT를 쓰는 게 좋아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레그 파이팅 다양한 어쩌고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될 그거를 장단점과 굉장히 글로벌한 그러니까 지금 그냥 로컬로 질문했는데도 사실은 너무 잘 답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보니까 레그의 장점과 단점, 파인 튜닝 장점 단점, 페프의 장점 단점 결론까지 주고 있고요. 근데 얘는 뭐라는 거냐면 얘는 기존의 우리 레그랑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 청크 단위로 비슷한 정보를 가져다가 답변을 했잖아요. 얘는 청크 단위가 아니라 노드, 그러니까 엔터티 단위로 그거를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엔터티와 관련된 그 스크린이 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엔터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엔터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엔터티와 연결된 커뮤니티 정보와 그리고 엔터티와 연결돼 있던 릴레이션까지도
일정한 말하자면 그 볼륨으로 다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컨텍스트로 써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이것도 로컬이지만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돼 풍성한 답을 내줘요. 얘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글로벌 서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글로벌 서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키워드 그 메소드를 글로벌로 해줘 하면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이 커뮤니티를 서치를 한답니다. 커뮤니티에 가서 그룹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큰 그룹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단계를 취할 것 같은데 이 커뮤니티 레포트를 봐서 관련성 높은 거에서 말하자면 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 중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그거를 줄 중에서 most important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답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 똑같이 준 거예요. 질문은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그 뭐 잘 정리된 답변을 줬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요약하고 결국에 선택할 때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참조한 그러한 그 엔터티 번호까지도 그 주니까 아마 크로스 레퍼런싱이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그 뭐죠? 코딩만 좀 할 줄 알면 크로스 레퍼런스로 그 뭐죠? 클릭해서 찾을 수 있게 더 그 뭐죠? 펄플렉스티에서 참조 그 링크처럼 만들어서 제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드리프트.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거라고 하는데 돌려보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얘는.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 자체를 또 그 그래프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래프화 시킨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질문 자체가 짧은데도 그게 왜 가능한가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그 짧은 질문 안에서도 그 그래프로 만들고 그 질문 그래프에 맞추어서 다시 전체 그래프 커뮤니티 서치를 하는 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 이름이 Dynamic Reasoning Inference with Flexible Transversal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즉 그 커뮤니티 서치와 로컬 서치의 혼합된 서치를 해서 정보를 뽑아낸다라고 설명을 보통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이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하이드라는 방법을 써서 인베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그 깊이 있게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이 드래프트 방법으로 해 하면은 얘가 좀 더 풍성한 그 전체 맥락과 로컬 정보를 다 포함한 이러한 정보를 잘 포함해서 그 추출해 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그 나이브한 바닐라 레그와 비교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 요 도큐멘트에서 선택한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런지 사실은 얘도 지금 요거는 크로마 DB를 써가지고 벡터라이제이션 한 거 간단하게 코딩이 있는데 만약에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넣었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레그예요. 일반적인 레그. 그냥 요 뭐죠? 이거는 그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 준 거고요. 여기서 그 추출된 도큐멘트하고 쿼리 문장이고 이 추출을 그러니까 벡터 DB에서 그 관련성 높은 거 몇 개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서 답변하는 요건 뭐 자세하게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결과만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답변이 굉장히 그냥 단답형이에요. 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추출된 그 청크 안에 있는 정보만 사용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답변이 굉장히 단답 형식으로 좀 가는 아까 그거보다는 그런데 그런 단점이 좀 있다라고 좀그 어, 전체적인 그런 그 두 개 비교상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통적인 레그 방식, 얘는 구현 배포 간단하고 사실은 속도는 얘가 제일 빨라요. 속도는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계산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바로바로 갖고 오니까.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구조적 홍보가 손실된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편적인 답만 생성할 수 있다. 그래프레그의 장점은 구조적인 관계, 그리고 계층적 관계까지 다 보존하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풍성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은 구현하는 그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PIP 인스톨 한 다음에 그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인덱싱 과정을 거치면 바로 쿼링을 하면 답변이 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좀. 이게 그 생각보다 그 특히 벡터 DB를 구성하는 데 시간 좀 걸리고 답변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개선책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제가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싶고 또는 학생이 관심이 있다면 이거 주제를 주고 싶은데 라이트 레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벡터 DB하고 그 그래프 레그를 섞어서 그런 문맥도 이해하고 컨텍스트 글로벌한 거 그렇지만 속도는 빠른 굉장히 그런 방법인데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해주셨는데, 예, 잠깐만요. 이게, 응? 질문할게요. 네,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저기 또 딱 지금 필요한 거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해가 거의 다 됐는데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까 벡터화 한다는 거에 보면은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그 레벨별로 그래프가 계속 주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프는 하나가 있는데 그 각 그래프 그러니까 노드마다 어느 커뮤니티고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소속이 생기는 거죠. 소속. 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이제 레벨에 그렇죠. 따라서 묶이고 하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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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맨 밑에 그래프는 전체가 있는 그런 거 파티션 그렇죠. 된 그렇죠. 거고, 거기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노드를 이제 가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상이라, 그러니까 전체 노드를 하나 있는 건데 그걸 그룹 지어서 또 이제 커뮤니티라고 이름 붙이고 그 사이에 그렇죠. 또 커뮤니티라고 릴레이션도 이름 또 붙인 것 같아요. 만들고, 그렇게 레벨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예, 네. 레벨로 4층을 올렸다 뭐 그런 네. 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레벨별로 어쨌든 가상의 밑에 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 수준에서의 노드하고 엣지가 있잖아요. 네. 레벨별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일종의 그래프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벡터화 해주는 거, 그러니까 벡터 DB에 저장하는 단위가 네. 어떻든 레벨별로 노드와 엣지 모든 거, 그 네. 계층별로 그건 다 벡터화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 음. 모든 노드는 여기에 나오는데 노드 투 백이라는 또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드 임베딩은 요 논문에서 쓴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마다 정보가 있는 게 다예요. 거기에 디스크립션이 있고 뭐 엔티티가 있고 그러니까 잘 정돈된 정보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걸 그냥 벡터라이즈 하는 것 같아요. 릴레이션도 벡터라이제이션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릴레이션도 관계도. 모든 층별로.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로컬로 찾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맨 밑에서부터 찾는다는 거고, 네. 글로벌로 하면은 위에서부터 찾는다고, 레벨 위에서부터 찾는다는 거고, 네. 드리프트는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리프트. 네. 예, 그러면은, 예, 거의 다 저는 이해됐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아까 질문 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레그로 서비스할 도큐먼트를 텍스트 파일로 갖고 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이닛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폴더가 쫙 형성되고, 거기다가 인풋이라는, 그래프 이닛은 사용될 프롬프트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면 그래프 폴더도 인덱스가 만들어주죠. 인덱스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벡터라이제이션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벡터 DB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단계, 그러니까 한번 서비스 했을 때 단계만 설명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보다는 단계를 설명하면은, 어, 제가 이제 서비스할 어떤 텍스트화된 TXT 파일이 하나 있어요. 요거 갖고 이제 네, 그래프레고 서비스 하겠다. 그러면 그래프 이닛을 돌려주면 아까 같은 폴더 구조를 쫙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프롬프트 다 가져와 놓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서비스할 텍스트를 인풋 밑에 갖다 놔주고, 그 네,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그 만들어라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신스 그래프 레그 그다음에 이닛 다음에 있었던 거. 그거를 네, 해주면은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텍스트를 그래프 구조로 바꾼 다음에 또 레벨별로 쫙 나눠가지고 또 레벨별 그래프를 다 만들고 그걸 또 벡터화 해주고 노드 릴레이션 다 벡터화 해줘가지고 그렇죠.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살짝 드려볼게요. 네. 이게 루트 폴더예요. 레그 테스트가 루트 폴더예요. 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인풋 폴더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게 다예요. 레그 테스트에 인풋 폴더 하나 만들어서 지금 그 텍스트 파일 갖다 놨잖아요. 네. 네. 그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 그 위에 루트 폴더, PDF는 뭐예요? 그 위에 PDF는? 제가 아, 다른 이거를 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아, 예, 예, 예. 예. 그 근데 뭐 다음에요. PDF로 입력을 써도 상관없어요. 텍스트로 바꾸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그리고 네. 나서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 이 레그 테스트 그 폴더 상위 폴더에서 아까 그 설명드린 그 init이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면은 얘가 요 프롬프트를 가져와요. 이 프롬프트들을 아, 다. 네네네. 네. 프롬프트를 다 가져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프롬프트하고 이 야물 파일을 사용을 해요. 네. 요거 프롬프트하고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인덱스해. 그러면은 얘가 음, 여기 아웃풋에다가 네. 여기다가 다 만들어 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자세한 설명은 안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랜스DB라는 걸 쓰더라고요. 벡터 DB는 여기 있어요. 아, 벡터 DB가 저기 있구나. 그거 벡터 질문하려고 DB를 그랬는데. 그 흔히 SDB. 쓰는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쓰더라고요. 그러네, 얘는 랜스, 크로마 안 네. 쓰네. 랜스DB라는 걸 쓰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 걔네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걸 선택해서 랜스DB라는 걸 선택해서 얘네들을 벡터라이즈를 해서 여기다 놔두고 이 벡터하고 말하자면은 벡터 서치는 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뭐 단순히 메소드로만 명령으로 글로벌 할래, 로컬 서치 할래, 아니면 드리프트 서치 할래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쓰는 알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잘 동작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았네요. 저기 왕희영 학생도 질문 있으면 해. 네? 아, 없습니다. 왕희영 학생이 적극적으로 계속 빠지지 말고, 왕유영 학생이 굉장히 그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수업에서 보니까.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네. 음, 훌륭한 학생이에요, 훌륭한. 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오늘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그러니까 많으셨어요. 뭐 제가 채팅창에다 다시 올릴게요. 나중에 말하자면은 그 뭐야 다음 주 넘겨가고 그 다음 주에 말자 하는 걸 순서로 저, 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지금 거기 사이트에 링크 걸어주신 거 있는 거죠? 링크에 저는 모든 거 다 올려놔요 항상 거기 네네, 기터브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